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고 작은 거짓말로 모면하려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다시 바로잡기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통해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어른으로 자랐어요. 대학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중개업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 그때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주 업무였거든요. 제 전공은 사실 혼자서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인데 사회에서 전공을 살려서 일하려면 결국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쉽지 않았고요. 그때는 그만둘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찌저찌 버티고 버티다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없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었는데요. 제 설득의 기술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개 업무를 할 때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한 집이 있어요. 전세라고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월세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월세여도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집 문의가 폭발했었습니다. 저도 광고를 올릴 당시에는 몰랐는데 손님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등기상 신탁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신탁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봤어요. 당연히 손님에게 고지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집에 들어갈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건물에는 현재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지.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아무 문제 없이 그 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 중개사가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 매물 문의가 오면 꼭 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해당 매물 계약은 단 한 건도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0%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에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손님은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위험 리스크를 알면서도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말렸고요. 조건에 맞는 다른 집을 열심히 찾아드렸어요. 그 손님은 이후에 2번 정도 더 집을 보러 오셨고 결국 다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 손님과 계약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제 진심이 통해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서울에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여러 부동산을 다녔거든요. 저는 중개사를 힘들게 하는 손님은 아니었다고 장담합니다. 이사 한 번 할 때 많아봐야 부동산 3군데 정도 전화했던 것 같고요. 집 몇 군데 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정했어요. 계약서 쓰고 나서 따로 연락할 일도 없었고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수수료 내고 끝이었어요. 수수료도 단 한 번도 깎아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을. 쉽게 가는 계약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만 봐도 이 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 집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서 의견 조율하고 저 지금 이 일 이제 겨우 3달 차를 향해 가는데 어떡하죠?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재사입니다. 공인중재사.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총 9개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잔금까지 치른 계약은 1건이고 나머지 8개 계약은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되었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 9개의 계약을 하는 동안 최소 30명 이상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한 명이 보통 손님과 임대인 사이를 조율하잖아요. 만약에 손님이 계약하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3사람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또 공동 중개인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까지 해서 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넷 중 한 명은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요? 임대인들 중에 화내고 반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안 했지. 임차인분들은 집을 너무 안 보여줘요. 중도태실이어서 본인이 급한 분들은 잘 보여주는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집을 안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9시에 보러 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대체 집을 어떻게 빼라는 건지.
또 손님들 중에는 과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사기 이슈로 흉흉하고 불안한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상식적인 임대인들 역시 임차인들 마음에 공감하고 있고요. 요즘 전세 계약 시 웬만한 특약은 다 임차인을 위한 특약으로 작성해서 넣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로봇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계약인데 진짜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발 나 임대인 편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듭니다.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제 일이라지만 벌써 현타가 세게 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협상에 스킬이 없으니 더 힘든 거겠죠? 저 5월 초에 DM을 보냈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요, 약 100통가량의 DM을 보내서 돌아온 답은 3통입니다. 처음 온 연락은 화가 난 임대인의 전화였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왜 이런 걸 보냈냐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아, 내가 보낸 DM이 무사히 임대인들에게 도착했구나 알 수 있었죠. 두 번째 연락은 분명히 제가 DM 보낸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것 같은데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시세만 확인하고 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를 내놓고 싶다는 임대인 연락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지나치지 않고 제 DM에 답을 주시고 물건을 내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락이 끝이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6만원의 투자 결과였고요. 앞으로 또 DM 발송을 하게 되겠지만 문구를 좀 더 신경 써서 한다거나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욕먹은 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아시죠? 현재 살고 있는 집 임대인과의 갈등이 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6월이면 2년 만기고 저는 이사 다니는 거에 너무 질린 상황이라 웬만하면 재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세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같은 건물에 더 싼 전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내려주면 재계약하겠다고 했는데 깎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고요. 저는 뭐 그 부분까지 다 이해했고 만기일과 상관없이 새 세입자 구해지는 상황에 맞춰서 집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새 세입자가 맞춰지는 과정에서도 제 편의와 상관없이 들어올 사람 날짜에 최대한 맞췄습니다. 현재는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이사 날짜도 정해졌어요. 저도 이사 갈 집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현재는 이사만 앞둔 상황입니다. 서로 조율해야 할 부분들 조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낮에 일하는데 저녁에 얘기하면 안 되냐고 신경 쓰이게 낮에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걸 부드럽게 말했으면 저도 앞으로 저녁에 연락하겠다 했겠죠? 근데 다짜고짜 화를 내길래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같이 소리 지르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전한 내용이 진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상세하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임대인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연락한 거였고요. 그 상태로 뒀으면 잔금일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같이 소리 지르니까 이분도 화가 나서 더 몰아붙이더라고요. 본인이 무슨 죄를 졌냐고 화를 내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잔금일에 무사히 돈 받고자 확인차 연락한 걸 가지고 화를 내는지 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분이 안 풀리는지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도 싫어서 자막으로 대체할게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고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고 잔금일에 문제 없게 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뭐. 저는 진짜 착한 세입자였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쓰고 사는 동안 집주인한테 연락한 일도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무사히 돈 받고 나오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저 진짜 평화주의자거든요. 싸움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남한테 싫은 말은 당연히 안 하고 해야 할 말도 여러 번 생각하다가 어떻게든 듣는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 같은 줄 알았지. 여러분, 저 이런 마음으로는 부동산 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 임대인만 절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센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남으려면 좋은 게 좋은 거다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어떡하죠? 평생 이렇게 살아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떡해요? 진심으로 대해봤자 안 되네. 안 돼요. 저 그래서 지금 너무 사람들 상대하기가 싫어졌어요. 어떡하죠, 선배님들? 어떡해요? 어떡해.